네,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삼천당 제약하고 신풍 제약 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의 흐름이 삼천당 제약이 단기 하락에 좀 계속 나왔었습니다. 이거는 상승 이후에 이따가 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상승 이후에 안착을 하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근데 안착이라는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좀 쉬어가는 그러니까 다시 재상승을 만들기 위한 그 자리를 잡아줘야 돼요. 그 자리를 잡아준다 또는 그 자리를 유지를 해줘야지만이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중요한 자리가 깨진다라고 하면 일단은 다시 밀려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미는 상황에서 바로 이렇게 상승시키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일단 드려봅니다. 지금 수급을 보시면 여기 개인들이 계속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들이 매수한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좀 좋게 표현을 하면 분할 매수 아니면 뭐 나쁘게 얘기하면 손절은 어렵고 그래서 지금 분할 매수가 아니라 물타기를 하는 평단을 낮추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삼천단제약은 이전에 이후에서 상당히 좀 강한 매수가 개인들이 좀 있었죠. 자, 시간에는 변동성이 없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좀 말씀을 제가 드렸던 내용을 가지고서는 추가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주가가 지지를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이런 자리예요. 이 박스 안에는 지켜줘야 돼요. 상승하기 전에 자, 이 자리를 지켜줘야지만이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을 드려보면 이러한 그림이 있어요. 이러한 상승이 있고 자, 제가 좀 표시를 좀 하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이러한 상승이 있죠. 이러한 상승이 있었을 때 추가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자리를 지켜야 할 자리가 이런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이 자리도 지켜야 되고 이 자리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 위에 1차적인 자리에서 지지가 되어 있지 못하다라고 하면 다음에 지지가 꼭 돼야 되는구나. 그냥 무조건 홀딩 한다. 이 삼천단대 제약이 좋기 때문에 올라간다 이게 아니라 아무리 좋은 종목이다 하더라도 올라왔으면 빠지고 빠지면 올라가고 근데 올라가지 못하면 다시 빠지고 이게 바로 주식입니다. 근데 주식에 있어서 그냥 올라간다라는 판단만 하게 되면 계속 물타요. 그럼 나중에 1년이든 뭐 한 달이든 일주일 후든 여기 올라와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들 하실 겁니다. 근데 주식을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삼천당 제약에 대한 주식을 매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천당 제약 이 이름을 기업을 그 다음에 이렇게만 딱 보고 아무 데서나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분석을 하는 이유가 뭐죠? 누가 더 싸게 누가 더 빨리 올라가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느냐 이 싸움입니다. 그러면 누가 더 매도를 할까? 누가 더 매수를 할까라는 위치를 찾아야 돼요. 근데 이전에 저한테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추천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이 우에서 추천을 받으셨어요. 그쵸? 뭐 유료 사이트에서 받으셨는지 아니면 어디서 받으셨는지 뭐 친구분한테 받으셨는지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받으셨을 때의 손절 라인이 있어야 된다. 아니면 2차, 3차에 대한 매수 전략이 있어야 된다. 그게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죠?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돈이 아니니까 추천을 하고 하락을 하든 뭐하든 상관없다. 결론 이거죠. 책임지지 않는다. 어차피 책임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이 손절과 어떠한 기준이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추천을 드린 것 자체가 먼저 엄청난 잘못이고 추천을 드렸다라고 하면 이런 위치에서는 짧게 끊어가야 돼요.
그게 바로 이 위치라는 거죠. 자, 여기를 지지하고 올리지 못하고 다시 빠지죠. 그죠? 그러면 이 구간, 이게 1차 지지 자리예요. 여기가 밀리면 다음에 밀리죠. 그럼 다음 밀리면 이게 보여야 돼요. 여기가 밀리면 다음이고, 다음 밀리면 어디고, 어디 밀리면 다음이고, 다음 밀리면 또 다음이고, 뭐 이거를 알아야지. 그냥 종목만 딱 이게 안다, 기업만 안다라고 해서 우리가 주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 이 말씀을 자꾸 드린 이유가 뭐냐면 반대로 가야 돼요. 뭐가 반대다? 지지해야 되고, 자, 빠지죠? 지지 못하죠? 저항받죠? 빠지죠? 그러면 어떻게? 또 저항이에요. 자, 색채를 좀 이어서 해볼게요. 자, 이렇게. 그러면 뭐다? 네, 여기가 또 엄청난 저항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시켜드리고, 이거를 확인시켜드리고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삼천당 제약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빠져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빠진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상하지가 않다. 왜? 지금 상황에서는 빠져도 네, 그냥 빠질 수 있구나라는 그런 모양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상승이 나오기 위한 조건은 도대체 뭐냐? 지금 자리에서 기준이 일단 밑으로 꺾인 상태예요. 지금 반등이 나와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반등이 제대로 나와야지만 되는 것이고, 반등이 나오지 못하면 또 다음 자리예요. 이걸 보셔야 돼요. 계속 지금 보시면 짧게 대응했다 라고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런 데서 절대 추천 나가지도 않지만, 제가 만약에 추천을 했다라고 하면 저는 여기가 손절이에요. 이 라인이 아무리 늦어도 여기가 손절 라인입니다. 근데 많이 늦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또 안 돼요. 손절이. 왜? 이만큼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 역시도 이 밑에 구간에서는 손절 라인은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빠진 게 있기 때문에 손절은 의미가 없다. 지금 상황에서는. 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신풍제약 보겠습니다. 이 기술적 분석은요, 상당히 그러니까 신뢰가 안 생기는 그런 분석이고 내용이다라고 하지만, 어떤 매매의 기준 잡는 거에 있어서는 가장 정확하고 가장 필요한 분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가의 흐름을 잘 파악하셔서 그 파악에 있어서 그러니까 수익 내기가 힘들다. 기술적 분석이든 차트 분석이든 수익 내기 힘들다 하더라도요, 손실을 가장 적게 내게 하는 방법이 기술적 분석임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손실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 그리고 손절 기준을 줄이겠다라고 하신다. 그러니까 만들겠다 기준을 하신다라고 하면,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은 꼭 연습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네요. 자, 신풍제약 보겠습니다. 오늘은 외인 수급이 좀 강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밀렸는데, 자, 프로그램 쪽에서 지금 8만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자, 여기가 왜 들어와 있냐면, 자, 일단 흐름을 볼게요. 지금 제가 좀 전에 삼천당 제약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똑같아요. 삼천당 제약도 이렇게 어떻게 지지를 해주지 못하니까 그 라인이 뭐가 된다? 저항이 된다. 저항이 된다. 올라와야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전에 돌파를 했었던 저항자리를 돌파를 했죠. 지금 그 자리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바로 말씀을 좀 드려보면, 가장 중요한 게 단기적인 것으로 제가 딱 중요한 것만 말씀드려보면,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자, 이런 모습이죠. 그쵸? 쭉 뺐다가 이런 모습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어지는 좀 자연스러운 그림이 어떤 모양일까? 물론 내가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게 자연스럽겠죠. 그쵸? 자연스럽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보일 겁니다. 근데 아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더 자연스러울 수 있다. 그쵸? 이게 바로 기준을 만들 수 있는 위치에 딱 와 있어요. 지금 기준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 기준이라는 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다시 한번 그려보면, 자, 다른 색으로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 하락, 반등, 조정, 이거냐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이 자리에서 어떻게, 네, 여기가 밀리느냐, 돌파하느냐, 이거 차이예요. 그래서 돌파가 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면 일단 횡보 우하향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중요한 자리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수급이 붙어야 하는 자리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수급이 붙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것도 또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상승을 제대로 못한다라고 하면 매도 물량이 점점 늘어나요. 무슨 얘기죠? 매도 물량이 늘어난다? 이후에 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올라가길 기대를 해요. 근데 이걸 빠른 반등이 나오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올라갈 때 어떻게 매도하고자 하는 그러한 강한 의지가 생긴다라고 좀 보여지는 거죠. 이게 심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서 매수했다. 여기에서 매수했다. 여기에서 매수했다. 그냥 단순히 차트상으로만 보고 내가 여기 매수했네가 아니라 계좌에 자, 이 자리 11만 원의 매수가 되어 있어서 마이너스 대략 뭐 5에서 10% 찍혀 있다. 이게 계좌에 찍혀 있는 것과 차트로 보는 거랑 완전 달라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옵니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야,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0 몇 프로까지 찍혔는데 이런 마음 때문에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확실하게 들어줘야 된다. 아주 좀 중요한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돌파가 나오는지를 보셔야 되고 수급이 터지더라도 돌파가 나와서 안착이 되는 순간 수급이 전 터질 것이다. 그래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위치는 이 위치가 아니다. 이 위로 올라와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기업이다 하더라도 추천을 받는다든지 누가 얘기한다든지 했을 때 고점인지 저점인지 그리고 올라간 거 확인하지 마십시오. 올라간 거 매매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봐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봐라 이게 얼마나 좋냐. 좋으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추천하는 거고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아닌데 너무 높은데 이게 더 올라간다. 2배, 3배, 4배 올라간다 하더라도 너무 높은데 한 번 정도 스스로의 생각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